네, 여러분 잠깐이지만 잘 쉬셨나요? 다시 집중해서 세 번째 세션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발표자가 두 분입니다. 두 분인데 한 분 한 분 차례로 나오셔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지희 매니저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SK 주식회사 CNC 최지희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애저 데브옵스 어둠션 포 엔터프라이즈를 주제로 애저 데브옵스를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지 네. 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제가 애저 데브옵스가 네. 어떤 것인지 네. 또 애저 데브옵스를 구성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유대영 매니저님께서 실제로 그럼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는 사례. 네,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브옵스, 애저 데브옵스가 무엇인지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데브옵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네, 네. 설명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데브옵스에 대한 설명인데요. 네. 지금 세미나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뭐 개발팀이나 네. 운영팀 아니면 영업이나 기획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서비스의 빠른 적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개발팀이나 운영팀 사이에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이를 데브옵스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팀에서는 지금 내가 이렇게 빨리 개발을 뭔가 하고 테스트도 해봐야 되는데 뭐 버추얼 머신도 없고 뭐 이런 인프라 환경이 전혀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운영팀에 연락을 했는데 운영팀에서는 기한 올려 이럴 거고 또 개발팀에서 뭔가 이제 개발이 된 거를 배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운영팀에서는 또 안 만들어주네. 그러면 또 뭔가 이슈가 생길 거고 네. 운영팀에서는 이상하게 개발해갖고 지금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누구 책임이야? 라고 물어봐도 그거 내가 안 했는데요? 라고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데브옵스는 개발과 운영 간의 소통과 통합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문화를 말하는데요. 네. 이제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두 가지를 멀티플레이어가 되라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데브옵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계획 그리고 개발부터 운영하고 모니터링 이런 단계가 포함되어 있는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그래서 각각 단계에서 지원하는 많은 툴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데브옵스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주요 벤더사마다도 또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네, 먼저 애저에서는 데브옵스를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 네. 그리고 프로세스, 네. 그리고 기술의 합집합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네, 뭔 소린지 진짜 감이 전혀 안 옵니다. 네, 그렇죠. AWS에서는 네. 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문화, 네. 그리고 일하는 방식과 도구의 조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AWS 쪽이. 네. 레드햇에서는 네. 기업 문화, 자동화, 그리고 플랫폼 설계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고 데브옵스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네. 조금씩 다르게 데브옵스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문화와 프로세스, 도구가 잘 조합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서도 저는 도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가운데서도 애저 데브옵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기업 입장에서 저런 사람 즉 문화, 일하는 방식은 그 기업에서 알아서 해야 될 거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만 너네가 뭔가 기업 문화를 바꿔서 데브옵스라는 이런 형태로 일을 해볼 수 있게끔 우리는 이만한 도구를 많이 준비했어. 그러니까 너네가 알아서 선택해서 문화를 바꿔봐. 라는 그런 옵션을 제공해준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애저 데브옵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기 전에 그럼 데브옵스를 하면 어떤 게 좋은지 그렇죠. 그래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개발하던 사람이 운영까지 해야 돼서 일 많아지고 야근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죠, 설마. 네, 그렇죠. 그래서 먼저 데브옵스를 도입하는 목적은 이제 신뢰성 있는 코드를 좀 더 빠르게 배포를 하고 그 배포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신뢰성 있는 코드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어쨌든 개발자가 만들었으니까 작동 안 하면 신뢰성이 없는 걸 텐데 작동을 다 할 거잖아요, 대부분. 신뢰성 있는 코드, 믿을 수 있는 코드, 이게 뭔 소린가요? 여기서 신뢰성 있는 코드라고 하면 어느 정도 품질이 보장된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선임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어떤 코드가 있어요. 이거를 뭐 막내 개발자가 그대로 갖다 써도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는 뭐 그런 코드를 의미한다고 봐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를 도입을 하면 자동화된 테스트
그리고 배포를 통해서 배포 주기가 단축이 되는데요. 음. 그래서 빠른 롤백이 가능해지면 이제 네. 비즈니스 애절들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에 서비스를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면서도 이제 신뢰성을 보장을 할 수 있고 또 안정성을 제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곧 기업에서는 고객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약간 제 생각에는 어려운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요즘에 되게 막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뭔가 IT 트렌드도 되게 바뀌고 그리고 고객들의 요구사항도 무지 다양해졌고 근데 그거에 지금 기존 프로세스대로라면은 먼저 뭐 기획하고 개발하고 내부적으로 테스트 다 한 다음에 짠 하고 배포하기에는 너무 빨리 변하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개발자에서 빨리 테스트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다음에 됐어. 그럼 바로 너네가 알아서 배포해. 운영팀에서 뭔가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그런 요구사항들을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데브옵스다. 네, 맞습니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습의 속도가 빠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 믿고 있고요. 네. 그래서 데브옵스를 통해서 이제 네. 배포 주기가 단축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배포 네, 네, 주기가 네. 단축이 되느냐는 네. 이제 그러니까 CI/CD라는 아. 걸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어려운 용어 많이 나옵니다. 네. CI/CD라는 용어가 이제 데브옵스에서 좀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항상 용어입니다.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네.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하는 이 프로세스를 네. 자동화하는 걸 말하는데요. 아, 그래서 이 CI/CD가 데브옵스 라이프 사이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CI는 Continuous Integration이라고 해서 지속적인 통합을 의미하고 네. 또 개발자가 코딩을 하게 되면 이제 변경한 코드를 통합하는 과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코드를 지속적으로 빌드하고 테스트해서 통합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그 지속적으로 빌드하고 테스트한다는 거는 그냥 개발자가 계속 기존에도 개발해왔던 그런 프로세스인 것 같은데 통합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뭐 여러 개발자가 만든 코드를 하나로 합친다는 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아, 여러 그런가요? 개발자들이 만든 코드를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다음 CD는 Continuous Delivery와 네. Continuous Deployment. 그래서 지속적인 딜리버리 그리고 지속적인 디플로이먼트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속적인 딜리버리라고 하면 이제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한 변경된 코드를 레파지토리에 이제 자동으로 업로드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그다음 지속적인 배포,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면 개발자들의 코드 변경 사항을 이제 리파지토리에서 이제 고객이 사용 가능한 프로덕션 환경까지 자동으로 릴리즈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냥 개발자가 뭔가 오류가 생긴 부분을 그냥 딱 수정만 하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뭔가 이렇게 빌드가 돼갖고 이렇게 배포까지 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그 프로세스가 자동화돼 있다? 뭐 그렇게 보면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결국에 CI/CD는 이제 개발자의 소스가 커밋되는 그 순간부터 네. 이제 서버에 배포되기까지 과정을 자동화해서 이를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배포 주기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럼 개발자는 그냥 순수하게 그 코딩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코딩 다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배포되는지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 데브옵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데브옵스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아까 제가 데브옵스를 설명드렸을 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툴이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이고요. 네. 근데 이제 와. 실제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상용 소프트웨어랑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네. 엄청 많네요, 진짜. 네, 그렇죠. 그림에서 나오는 도구들이 이제 데브옵스 프로세스인 이제 플랜, 그다음 빌드, CI, 디플로이, 운영에 이르기까지 이제 전 단계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인데요. 데브옵스 프로세스에서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툴이 최소한 6, 7개씩은 되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데브옵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조직에서 이제 각 단계에서 어떤 툴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이제 이 중에서 훌륭한 대안 중 하나가 지금 애저 서비스를 기존에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 애저 데브옵스를 고려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말 다양한 수십 가지의 서비스들을 뭐 하나로 합쳐놓은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가요? 찍었는데 맞았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애저에서 제공하는 애저 데브옵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애저 데브옵스는 애저에서 제공하는 데브옵스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체 데브옵스 라이프 사이클을 포함을 해서 이제 이거를 통합된 환경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계획부터 테스트 그리고 배포까지
그다음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통합된 서비스, 그다음 도구 집합을 의미를 하는데요. 사용자의 또 필요에 따라서 또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존에 있는 워크플로우를 보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데브옵스 환경에서 이런 애저 데브옵스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아예 자기네 자체적인 데브옵스 환경에서 사용하던 그런 여러 가지 툴들이 제공하는 기능들, 그런 기능들은 애저 데브옵스에 다 있는 거고, 다 있는 거니까 내가 과거에 사용했었던 그런 데브옵스 서비스들이 제공했던 기능을 애저 데브옵스에서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툴들이 있는데 무조건 그걸 써야 한다면 다른 부분을 이제 애저 데브옵스에 제공한 도구들을 또 애드온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나는 그냥 기존에 젠킨스를 활용해서 뭔가 이렇게 그런 뭐 코드 이렇게 빌드하고 이렇게 배포하는 그런 과정을 자동화 시켰다면 그 부분은 그냥 젠킨스 쓰고 네, 맞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애저 데브옵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얹어서 전체적인 데브옵스 프로세스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애저 데브옵스라고 부르면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의미하고요. 그러겠죠. 이제 온프렘 환경에서도 설치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애저 데브옵스 서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장에서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서비스에는 필수적인 이 제공 서비스에는 차이가 없는데 일부 관리 기능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애저 데브옵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스 서비스로 이제 뭐 구독 기반이라든지 네. 업데이트가 필요 없다든지 네. 원격에서 접근이 쉽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네. 애저 데브옵스 서버의 경우에는 셀프 호스티드 서비스로서 이제 회사 자체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데이터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네. 하는 그런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회사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브옵스 환경을 구축을 하고는 싶은데 뭔가 우리가 만들어진 그런 우리 사내에서 개발자들이 만든 그런 코드가 밖으로 유출되면 안 돼. 라는 회사들이 저 애저 데브옵스 서버 쓰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애저 데브옵스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에서 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 도구를 제공하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애저 보드라고 하면 작업을 관리를 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네.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요구사항들을 이곳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작업에 대한 진척사항들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뭐 프로젝트 관리 툴, 협업 툴 그런 거랑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칸반보드라든지 네. 위키 이런 네, 네, 기능 네. 또한 제공을 하고요. 네. 다음 두 번째로 애저 레포는 코드를 코드를 관련해 사용하는 형상 관리 도구이고요. 네. 그래서 변경된 코드 내용을 추적을 한다던가 또 개발 기록을 유지를 할 수 있어서 쉽게 롤백이 가능하고요. 다음 세 번째 애저 파이프라인은 이제 코드를 지속적으로 테스트, 네. 빌드, 배포하는 CI/CD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 젠킨스를 대체할 수 있는 네, 건가죠? 맞습니다. 이 개발된 코드가 레파지토리에 커밋이 되면 네. 이제 빌드 파이프라인에서 빌드가 트리거 되는데 네. 이 빌드 파이프라인에서 빌드가 성공을 하면 릴리즈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해서 배포하려는 환경에 배포가 가능합니다. 개발자분 아니신 분들은 지금 뭔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개발자가 개발한 코드가 그 실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으로 뭔가 딱 내 손에 딱 보여지네? 그 단계까지를 자동화시켰다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애저 테스트 플랜은 품질 추적을 하고 네. 또 평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품질 추적이라는 거는 그 코드상에 뭔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쓸데없는 코드가 너무 많아서 성능상에 좀 부하가 걸리니까 그런 것들을 최적화시켜주는 그런 도구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빌드가 성공을 하면 네. 테스트 엔지니어가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QA 엔지니어가 이걸 테스트를 네. 해보는 거죠? 일련 테스트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 도구를 활용을 해서 네.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뭔가 그냥 기존에 이런 것들을 뭔가 평가한다고 코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열람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도구에서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애저 아티팩트는 이제 누겟이나 맨PM, 메이븐과 같은 패키지를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애저 데브옵스 도구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다음 이제 AWS에서는 이러한 도구들을 어떻게 제공을 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애저 데브옵스는 이제 네. 팀이 코드를 이제 공유하고 작업 추적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딜리버리하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 구현에 강점이 있는 도구입니다.
DevOps이고요. 네. 이제 AWS DevOps는 Azure DevOps랑 비슷하게 AWS 코드 파이프라인, 네. 또 코드 빌드 이런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소스 배포 단계, CI/CD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개발자 도구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AWS 서비스를 포함해서 이제 전체 코드 배포를 쉽게 자동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zure 서비스를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DevOps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하고 싶다면 이제 에코시스템을 잘 지원하는 Azure DevOps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봐서는 내가 사용하는 클라우드에 따라서 그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DevOps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게 가장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zure DevOps를 구성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이제 오픈 소스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하게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제가 CI/CD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네. 이 구성은 이제 CI/CD를 제공하는 Azure 파이프라인 그리고 Azure 레포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빠른 배포에 초점을 맞춘 구성입니다. 네.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면 이전에 뭐 Git이나 SVN과 같은 그런 코드 레포지토리랑 또 젠킨스를 연결해서 간단하게 코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것과 유사한 구성이고요. 그래서 그림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개발자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클립스, 인텔리제이와 네네. 같은 그런 ID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네. 개발한 코드를 이제 Azure 레포에 네. 커밋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Azure 파이프라인의 빌드를 통해 빌드가 되고 이후에 이제 릴리즈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VM으로 배포가 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여기는 VM 그림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뭐 Azure 앱 서비스라든지 뭐 AKS 이런 기타 리소스로 여러 리소스의 배포가 가능하고요. 그 리소스는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 구성은 또 DevOps를 처음 적용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뭐 소규모 기업에 적절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막 우리도 DevOps라는 거 시작해 봐야지 요 구성으로 하면은 제일 좋겠군요. 네, 가장 빠르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Azure DevOps의 아까 그 5가지 서비스를 모두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 구성 아까보다 조금 더 복잡해진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딱 봐서는 뭔가 그 부분 요소마다 뭐 계획을 잘 잡아주는 그런 도구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Azure 보드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피처나 네. 이제 버그 수정 이런 백로그들을 확인을 하고 네.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ID에서 소스를 수정하는데요. 이제 이 다음에 코드가 Azure 레포의 소스 리퍼지토리로 커밋이 되면 네. 이제 Azure 파이프라인의 빌드와 릴리즈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서버에 배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빌드 파이프라인에 Azure 아티팩트 파이프라인을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통합된 패키지 관리가 가능하고요. Azure 테스트 플랜을 활용을 해서 수동 테스트나 뭐 사용자 승인 테스트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고 이제 추가로 이제 배포된 VM에서 이제 Azure에서 제공한 서비스인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사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나 성능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 결과를 업데이트해서 Azure 보드에 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거보다 이게 진짜 DevOps 같은데요. 어쨌든 운영까지 책임지려면 저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네. 그 모니터링 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기록하는 게 지금 저 Azure 보드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개선점을 찾아서 또 아이디 통해서 또 개발하고 또 레포 올리고 커밋하고 파이프라인도 배포되고 그랬는데 문제가 또 생겼네? 그럼 다시 또 저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이렇게 거꾸로 와갖고 또 보드에 기록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에코시스템을 더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흔히 보시는 추가된 소나큐브라든지 네. GitHub, 테라폼 이런 것들이 보이실 텐데 네, 이런 네. 도구들은 소나큐브나 아니면 GitHub 이런 도구들은 아직까지 뭐 표준처럼 사용이 되고 있어서요. 네, 그렇죠. 이미 활용을 하고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GitHub을 사용해서 커밋과 풀 리퀘스트를 Azure 보드로 가져와서 워크 아이템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도구인 소나큐브 이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 도구를 이제 Azure 파이프라인에 추가를 해서 소프트웨어 폰트를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애저 데브옵스가 필요한 도구를 일부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플로우나 서드파티 툴을 네, 어댑터를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활용을 한다면 조금 더 아까보다 촘촘한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거기에 지금 또 저 앤서블까지 있는 거 보면은 그런 뭐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폐기하고 그런 것까지도 다 자동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제 맨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무리 도구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도 문화나 그런 그렇죠. 프로세스가 그렇죠. 잘 조합되어야만 네. 데브옵스가 잘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게 됐다라는 전제 하에 이런 도구들을 써야 데브옵스가 잘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이제 애저 데브옵스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네. 구현을 했는지 유대영 매니저님께서 네.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지 매니저님의 발표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발표자를 변경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애저 데브옵스의 실제 기업의 구축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이신 유대영 매니저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SKCNC 유대영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최지 매니저님께서 애저 데브옵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설명을 들어도 어찌됐든 사례를 안 들으면 뭔지 잘 이해는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니저님이 사례를 잘 설명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유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실제 기업에서 그 애저 데브옵스를 어떻게 구성하고 활용하고 어떤 이점과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매니저님께서 참여하신 그런 사례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회사입니다. 네. 이제 통신 서비스를 하는 A사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많은 서비스를 애저 클라우드에서 구축하고 운영 중에 있었는데 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애저 클라우드에서 구축돼서 뭔가 확장될 운영될 그런 계획을 이제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애저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관리 인력이 이제 한 명으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었거든요. 아, 한 명이서 그걸 다 하고 있었던 네, 거예요? 운영 및 관리를 이제 한 명이서 해야 되는 그런 네. 이제 특수한 좀 상황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애저 인프라 관련 리소스나 네. 그 폴리시나 롤 같은 정책에 대한 배포를 네. 이제 자동화해서 네, 자동화하는데 굉장히 강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는 인력을 늘려줄 그럴 네. 거는 없었나 봅니다.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그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도 보이는데 네네. 애저 리소스에 대한 배포 자동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금 A사의 상황과 니즈를 고려해서 이제 애저 데브옵스를 구축할 때 이제 저희가 암 템플릿 코드를 그 애저 그 데브옵스의 그 레포스에서 관리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앞서 말씀드린 애저 인프라 관련된 리소스라든지 네. 폴리시, 롤과 같은 정책에 대한 배포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구현한 사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구성을 통해서 이제 이 A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점들을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암 템플릿 코드를 활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IAC 모델을 구현한 이제 상황인데요. 네, IAC를 통한 이제 이점들을 이제 자연스레 그 그렇죠. 뒤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인프라스트럭처라이즈 코드와 같이 일관적인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환경을 한번 구성해 놓으면 그 환경을 신속하고 또 대규모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템플릿을 활용을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템플릿 자체를 네. 초반에 잘 만들어 두면은 네네. 개발자들이 얼마든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추가로 개발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네. 저 만들어진 템플릿을 그냥 활용해서 확장만 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그게 자동화도 된다는 거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 명이서 다 관리할 수 있게 해놓은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및 운영 인력이 한 명이어도 뭐 서버 한 대짜리 시스템이든 네. 1000대짜리 시스템이든 이제 일관된 환경으로 네. 구성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경영진들이 되게 좋아하겠네요, 이런 거는. 개발자들은 네. 되게 편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네, 그렇죠. 본인이 안 할 거고 얘 그냥 운영단에서 한 명이서 다 알아서 다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방금 말씀드린 거를 이제 좀 더 설명드리면 네. 이제 암 템플릿 코드를 애저 레포지터리에서 관리하고 네.
그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우측에 보이시면 이제 그 뭐 VM이라든지 VM, 앱 서비스, 뭐 데이터베이스, 폴리시, 롤과 같은 설정들을 이제 배포를 한다라는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네. 네,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A사는 이제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반도체 서비스를 하는 B사에 대한 사례를 들려고 합니다. B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B사가 그래서 애초에 그 온프레미스에서 이런 CI/CD 오토메이션 파이프라인 같은 그런 데브옵스 환경이 기존에 이미 구축이 돼 있었어요?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보안이 엄청 중요하겠네요. 네, 보안도 엄청 중요하고 산업기술보호법을 적용받아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안도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소스가 외부로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애저 클라우드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소스 코드가 애저로 데이터 센터로 가야 될 텐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적인 규제가 있는 거군요. 네, 법적으로 아예 규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이 B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서비스를 온프레미스에서 구축하다 보니까 뭐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니즈 자체가 별로 없었겠네요. 생각 자체가 일단 고려 자체가 잘 안 됐었고 하긴 뭐 데이터 센터도 어마어마할 거니까 그쵸. 굳이 뭐 우리 애저 데이터 센터보다 우리가 더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B사가 보유한 모든 서비스가 그 산업안전기술보호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경영 지원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퍼블릭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막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니즈가 막 생기기 시작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 기존에 B사가 보유했던 그 CI/CD 그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근데 그 파이프라인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배포 기능이 없었거든요. 애초에 온프레미스만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배포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배포 기능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었었고 저희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기능을 개발하기 전에 저희 프로젝트가 이제 완료돼야 했기 때문에 데브옵스를 고려하기 시작했던 거죠. 어쨌든 빨리 개발하고 뭔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사례를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처한 상황과 요구사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잘 맞아 떨어졌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데브옵스에 대한 고려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구축되어 있었던 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추가 비용이 없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택한 게 애저 데브옵스 서버를 선택했습니다. 아까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던 그 온프레미스에 구축한다는 그거요? 아까 최지희 매니저님께서도 앞전에 설명드렸지만 그 애저 데브옵스 서버를 온프레미스에 남는 서버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긴 뭐 온프레미스에 구축을 해놓고 그런 모든 기능들은 다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앞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애저 데브옵스 서버를 온프레미스에 설치하면 뭐 당연히 소스도 외부가 아닌 온프레미스 내부에 위치하게 되고 내부 온프레미스에 기구축됐던 보안망이라든지 기구축됐던 뭐 체계라든지 그대로 다 활용하는 거네요. 그런 걸 이제 추가 에포트 없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B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계약한 그런 라이선스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 온프레미스랑 클라우드랑 상관없이 그 라이선스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겠네요. 온프레미스 서버에 애저 데브옵스 서버를 설치하면서 활용할 수 있어서 이제 추가 비용 없이 깔끔하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유출되면 안 되지만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은 그대로 누리고 싶어 라는 곳에서 이걸 쓰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하실 텐데 여기 중간에 이제 B사의 온프레미스 네트워크망이 있고 B사 오피스에서 이제 뭐 VDI라든지 B사 오피스에서 내부망으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이제 애저 데브옵스 서버를 설치한 이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인터넷에서는 접근이 불가하고 그렇지만 이 데브옵스 서버는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애저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프레미스 보안 구성을 재활용할 수 있고 그게 제일 큰 장점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진짜 딱 설치만 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고 신속하게 편리하게 이제 이용할 수 있다가 이제 이점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B사 사례를 마치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렌탈 서비스를 하는 C사의 사례를 들면서 네. 이제 그 사례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C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A사와 유사하게 이제 애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추후에도 많은 서비스를 올릴 계획을 갖고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개발 환경이나 표준 같은 게 거의 없었겠다. 명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네. 이제 그리고 신규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기존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프로젝트가 네. 되게 다양한 개발 업체에서 이제 수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되게 다양하고 많은 서비스들이 개발자들의 입맛에 맞게 이제 막 구축되고 수립되고 했었던 거죠. 또 개발자가 또 가뜩이나 이직이 네. 되게 좀 자유롭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거 네. 개발했던 개발자 퇴사하고 후임이 왔을 때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네. 새로 만들지 뭐. 네. 이런 경우가 또 되게 많을 거니까 네, 그쵸. 관리가 더 안 됐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어려움이 하나 있었는데 또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배포 같은 기능들에 네. 대해서 네. 이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개발자가 개발에만 신경 쓰기도 바빠 네, 그쵸. 죽겠는데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이 하는 실수도 발생하고 그럴 수밖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배포하려면 새벽에 배포해야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인력 비용도 발생하고 네. 뭐 그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C사에서는 저한테 처음으로 이제 얘기했던 게 CI/CD 오토메이션 같은 그런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빠르게 좀 구축을 해달라. 지금 빨리 이제 많은 서비스들, 기존의 서비스들에 입히고 싶어서 오토메이션을 입히고 싶어서 이제 빠르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강력히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일단 그 CI/CD 파이프라인을 오토메이션 되는 그 자동화되는 그런 기능을 보여드리고자 앞서 최지희 매니저님께서 설명했듯이 그 베이직 파이프라인 그 구성으로 베이직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제 베이직 데브옵스는 애저 레파지토리와 파이프라인만을 구성한 베이직한 레벨인 거고요. 거기에 이제 보드나 테스트 플랜, 아티팩트 등등등 이제 추가 서비스나 솔루션들을 입히면 이제 어드밴스드 레벨로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여기서 저는 이제 베이직 파이프라인으로 일단 구성을 해서 C사 고객들에게 굉장히 빠르게 그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렸고 이제 C사 고객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런 기능들이 막 생기니까 굉장히 이제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뭐 C사 입장에서는 지금 저 베이직만 하더라도 개선되는 효과가 엄청나게 컸을 거니까 그쵸, 그것만 해서 일단은 데브옵스의 맛을 제대로 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한번 데브옵스의 맛에 빠졌으면은 저런 보드나 테스트 플랜이나 아티팩트 같은 거를 알아서 잘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여기 이제 마지막 문구에 보시면 스타트 베이직, 디벨롭 어드밴스드라고 있는데 애저 데브옵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 작업이 크게 필요가 없고 무작정 도입하기 쉽다고 하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베이직은? 그래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계획 없이 일단 해봐. 일단 좋네요. 도입하고 이제 보드라든지 테스트 플랜, 아티팩트를 붙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선 작업에 대해서 의존도가 떨어져서 일단은 무조건 무작정 도입해서 어드밴스드 레벨로 이제 디벨롭 시킬 수 있는 쉽게 그런 걸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브옵스 환경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베이직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서 한번 맛을 일단은 봐라. 그렇게 쉽게 구축할 수 있고 효과도 극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